얘가 이렇게 쓰면 카메라가 여기 비치는 거고 RR이면 완전 나는 거의 잘리고 이쪽으로 하는 거고 LL이면 반대 왼손잡이. 몰랐지? 자, 이런 식으로 했어요. 2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1까지 갑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원소의 개수 몇 개겠습니까? 대답해봐.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일까요? 몇 개입니까? 분자를 보시면 알겠네요. 몇 개입니까? 2의 n제곱개죠. 봐봐. 0에서부터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쓴 거니까 2의 n제곱개가 될 거 아니야. 그죠? 맞지? 이거의 원소를 가진 2의 n제곱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 있습니다. 그때 이 AN의 임의의 원소 x가 주어졌을 때 이 중에 문제 하나 말 하나하나가 다 단서예요. 이 중에 누구라도 어떤 임의의 x 임의의 원소 x가 주어졌을 때 그 친구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저 분자에 있는 애들은 또는 요런 애들이요. A1부터 A2, A3, AN 값들은 둘 중에 하나랍니다. 0 또는 1의 변화를 가진다고 해요. 그랬을 때 그 중에 하나로 표현되어진다고 합니다. 됐죠? 이랬을 때 F의 J 괜히 복잡하게 만들어. 이 얘네들 특징입니다.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드는 거. F의 J가요. 이 집합에서 어디로 대응되는 0 또는 1의 값을 함수값으로 이게 공역이죠, 공역. 요거에 있는 어떤 원소당 그 다음에 공역 이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그때 요 함수값을 어떻게 정하냐면 이 중에 어떤 원소 하나가 주어지면 그 주어진 원소 중에서 뭐로 하자? J번째 분자, J번째 분자 값으로 그 함수값을 정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몰라도 괜찮아요. 좀 기다려봐. 자, 그 다음 다요. 그러고 나서 G, J, X를 결국은 요거에다 요거 하는 거니까 얘는 이것만 알면 되겠네. 이것만 알면 이거에다 2배하고 빼기만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논제 1번 뭐라고 했냐면 저기 있는 집합들의 임의의 원소들의 집합인데요. 원소들의 집합인데 어떤 제한 조건이 걸렸냐 하면 이 J가 1인겨. 그래서 그 값이 1인 거. 자, 아까 요거 FJ에서요. 요 값이 뭐였냐 하면 이거죠. J가 이럴 때는 FJ의 X는 A의 J니까 얘는 뭐겠어요? 어떤 X에 대하여 그 X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 몇 번째 분자? 첫 번째 분자의 값이 얼마? 1. 이 얘기죠. 이 되게 하는 원소의 개수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봐봐요. 물어볼게. 자, 여기 있는 얘네들이 전부 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요 분자 A1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요? 0 또는 1이니까 여기 몇 가지? 2가지죠. 여기 2가지. 여기 2가지. 여기 2가지. 이런 식으로 쭉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총 몇 개가 됐습니까? 2의 n제곱개가 되는 게 맞겠죠. 알겠지? 가령 예를 들어서 2의 n제곱분의 빵은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여기 분자가 모두 0으로 다 채우면 된다는 거지. 에?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그럼 어떻게 채우면 되겠니? 얘는 앞에 거 다 0이었다가 제일 작은 단위 있죠. 2의 n제곱분의 얘만 1 딱 되는 거야.
이런 식이잖아. 이렇게 대응하면 총 2의 n제곱계가 전부 다 이런 형식으로 만들 수 있겠지. 그 얘기라고.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 어떤 x들인데 첫 번째 분자가 얼마로 고정됐다고? 1로 고정된다면 몇 개겠습니까?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응? 몇 개? 2에 n-1제곱계겠죠? 알겠지? 예. 이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지? 이게 1로 고정되고요. 얘가 1로 고정되고 나머지는 다 두 가지씩 변할 테니까 2의 n-1제곱계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 논제 2번 한번 풀어봅시다. 논제 2번 한번 풀어보세요. 논제 2번. 할만하죠, 이제? 개념 좀 알았으니까? 아니야? 아닌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여기 봐요. 이렇게 보면 되겠. 자, 보세요. 일단 너희들 이런 말 나오면 봐봐요. 여기서 임의의 이게 뭐야? 일반항 n이 아니라 딱 10으로 고정됐으니까 일단 먼저 a의 10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한번 써봐. 그 다음 조건이 뭐예요? 요 조건이잖아.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 2의 10제곱계의 모든 원소들은 다 이런 꼬라지로 만들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때 그 n이 뭐예요?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다 써보면 되잖아. 그지? 이 중에 여기서 요 분자들이 0 또는 1의 변화를 가질 거라고.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제한 조건이 있는 거니? 어떤 제한 조건이? 어떤 x들이요? 저 2의 10제곱계 중에서 제한 조건이 걸리는데 그 x들의 뭐에서 이런 꼬라지로 고쳤을 때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이거 분자 이거 세 번째 분자 이거 네 번째 분자 이거 다섯 번째 분자 이거 여섯 번째 분자 이거의 총합이 얼마를 맞춰달래요? 4를 맞춰달라고 하죠. 그럼 이건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요런 값들은요. 여기 분자에 있는 값들은 A1부터 A10까지가 전부 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0 또는 1밖에 안 되거든요. 맞죠? 그렇다면 합이 4가 되려면 1이 몇 개 있어야 되죠? 4개. 그 다음 빵이 2개. 이렇게 있어야겠죠.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러니까 6팩에
4팩, 2팩 이렇게 요 괄호가 있는데 요 괄호에 대응시킨다고 할 때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라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6개의 자리 중에서 1이 들어갈 자리 1의 자리 그 다음에 또는 6개의 빈칸 중에서 2가 들어갈 자리 이렇게 찾는 방법의 수와 같다. 그죠? 중복된 문자가 있는 경우의 순열은 사실은 순차적으로 콤비네이션 만드는 것 같거든요. 알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끝나면 답이 아니에요. 이게 틀려. 뭐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뭐야? 얘네들의 이렇게 나열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는 요런 게 이제 꼼꼼함의 차이야. 알겠죠? 나머지는 요거는 요 뒤에 A7, A8, A9, A10을 정하는 게 몇 가지? 2의 4제곱까지. 이거 꼭 곱해야겠죠. 알았지? 그래서 답은 240개가 됩니다. 알겠죠? 네. 혹시 이해 안 돼요? 응? 괜찮아?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논제 3번. 야, 논제 3번에서는 논제 3번 푸는데 뭐부터 해놓고 시작해야겠니? 논제 3번 뭐부터 해놓고 시작해야겠어? n에다가 얼마 대입해야 돼요? 3 대입해봐. 3 대입해서 요것도 쓰고요. A3도 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쓰고요. x가 여기 있는 모든 원수들이 어떤 형식으로 표현돼야 되는지도 한번 쭉 써보고. 응? 그지? 그렇게 한번 해봐. 집합에 있어서요. 집합에 있어서 이거 바 앞에 있는 얘가 그 집합의 원소의 형식입니다. 그죠? 원소의 형식인데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집합이 뭔가요? 봐봐요. 좌표점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좌표점들의 모임이죠. 좌표점들의 모임인데 어떤 좌표점들이냐? 이 X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이렇게 8개가 되겠죠. 8개. 알겠지?
그때마다 이 값들이란 말이야. 이 값들은 뭐가 되냐면 f의 j의 x 2배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특별히 j가 얼마일 때 1일 때와 2일 때를 그리라고 했으니까 j가 만약에 1이라면 좌표점들이 이렇게 되겠죠. x, g의 1의 x 들의 모임이 될 텐데 얘네들의 모임이 될 텐데 그때 이 부분은 2배의 f의 1의 x 마이너스 1 될 거니까 얘가 a의 1이죠. 그러니까 어떤 x들인데 첫 번째 분자 값에 빼기 1 한 것들을 y 좌표로 해달라. 요 x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j가 2라면 역시 좌표점들 총 8개가 찍힙니다. 8개가 찍히는데 G2의 X니까 얘는 2배의 F의 2의 X 빼기 1이 되고요. 얘는 결국 이게 되겠죠. 그 X에 있어서의 X를 저런 꼴로 고쳤을 때 두 번째 분자식 요거 대입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8개 좀 찍어보라는 거야. 하면 되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자, 같이 보세요. 봐봐요. 야, 몇 개 안 되잖아. 8개잖아. 다 이런 꼴로 고쳐봅시다. 알았죠? 자, 2의 3제곱분의 빵은요. 원래 a의 3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2의 3제곱 빵부터 2의 3제곱 7까지, 8분의 7까지 다 총 8개가 있을 텐데 원소 중에서 2의 3제곱분의 빵은요. 어떻게 하면 되겠슈? 이거? 요 분모는 생략했어요. 분자면 생각 빠바방 하면 되죠. 빠바방. 그 다음 이거 1은요. 빠방 1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2는요. 빵 1, 빵 하면 되죠. 맞지?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보세요. 얘를 통분을 해볼 거예요. 2의 세제곱분해로 통분을 해보시면 A1분의 얼마가 되죠? A1 곱하기에 2의 제곱자리. 그 다음 A2 곱하기에 2의 1제곱자리. 그 다음 더하기에 A3 곱하기 2의 빵제곱자리. 이렇게. 2의 빵제곱자리 개수 A3. 2의 1제곱자리 개수 A2. 그 다음에 2의 2제곱자리 개수 A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봐봐. 적어도 인마가 1이 되려고 하면 2보다는 커야 되겠죠. 크거나 같아야겠지. 그런 얘기야. 그래서 2보다 작은 숫자 두 개는 요까지가 다 0입니다. 그래서 빵 1 이렇게 되고요.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지 않니? 이게 뭐예요? 분자 값에 이진수라는 거 보이죠? 2는 이진수로 나타나면 빵 1, 빵이죠. 그 다음에 3은요. 빵 1, 1이죠. 이진수 표현법과 관련된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건 4는요. 1빵 빵 이렇게 되고요. 이진수입니다. 이진수. 5는 1빵 1, 그 다음에 6은 1, 1빵, 그 다음에 1,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J가 1일 때 한번 봅시다. J가 1이라면 좌표점으로 따지면 총 8개가 찍힐 겁니다. 여기 분자만 생각할게요. 분자만.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끝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0일 때는 보세요. 0, 얼마? 요거죠. 이거 지금 A1 라인이니까 요거 찍으면 되죠. 지금 이거 찍힌 거는 A1입니다. A1부터 찍어볼게요. A1부터 찍어보면 빠바바방 1, 1, 1, 1 그죠? A1부터 찍으면 빠바바방 1, 1 한 요쯤에 1이라 칩시다. 이거 원래 비례에 좀 맞지 않는데 어쨌든 1이라고 치고요. 요거는 사실 분자예요. 2의 세제곱분에 2의 세제곱분에 2의 세제곱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1은 사실 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좀 현실적으로 그리기가 좀 힘드니까 이 정도 합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뭐예요? 지금 하얀색으로 한 거는 A1의 좌표들이죠. A1의 좌표고요. 그랬을 때 거기다 2배하고 빼기 1하면 자, 여기다가 2배하고 빼기 1하면 0이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찍히겠죠. 요 값들이 어디 갔냐? 요 값들이 그래서 이렇게 4개가 찍히고요. 그 다음 1은 어차피 1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히겠고 그 다음 J가 2일 때요.
j가 2일 때는 또 8분의 빵, 8분의 1, 8분의 2, 8분의 3, 8분의 4, 8분의 5, 8분의 6, 8분의 7 이렇게 있을 때 자, 먼저 A2부터 한번 찍어 봅시다. A2 같은 경우는 빠방 11, 빠방 11 이렇게 되죠. 요거 A2들을 찍어 보면 요거 A2들을 먼저 찍어 보면 빠방 11, 빠방 11 1이죠. 1이고요. 근데 빵에 해당되는 요 함수값 G는 뭐예요? 2배하고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이렇게 찍겠죠. 8개가. 알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정리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모르겠어? 어때요? 이게 처음에 시작은요. 막 맨 처음에 아예 일반항 n이 나오는 바람에 엄청 막 어렵게 나올 것 같은 위협을 줬다가 사실은 실제 문제는 어때요? n에다가 한정을 시켜주죠. 한정을 시켜주니까 할만하다고. 알겠지? 거의 대체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막 n으로 시작해가지고 엄청 어렵게 낼 것처럼 하다가 사실은 까고 보면 별거 아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라고. 자, 그 다음 기출문제 한번 봅시다. 지우면 안 돼?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펴보세요. 5페이지 펴봅시다. 5페이지. 자, 5페이지에 제시문 같이 봅시다. 제시문. 5페이지 제시문. 자, 양수 x, y, z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x, y, y, z, z, x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이유 뭡니까? 좌변에서 우변을 빼면요. 이게 되는데 얘는 지난번에 했었죠? 2배하고 반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좌변이 우변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맞죠? 자, 이거의 등호 성립 조건은 당연히 뭐겠어요? x와 y와 z가 같을 때겠죠? 맞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이거 거기 약간 오타 있습니다. 보세요.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z 세제곱 마이너스 3xyz가 이 콜이죠. 이거 고치세요. 이 콜이죠. 그게 크거나 같다가 아니죠. 부등식이 아니지, 그지? 응? 얘가 어떻게 이 자체가 어떻게 인수분해되어집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 곱하기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긴 거 이렇게 인수분해되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0보다 크나 같겠죠. 단, 즉 언제 등호가 성립될까요? 언제 x와 y와 z가 같다라는 조건 하에서는 이 등호가 성립되겠죠.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z 세제곱은 항상 뭐보다 크냐 같으냐 하면 3배 xyz보다 크나 같습니다. 맞죠? 네? 이때 요 3을 이쪽으로 싹 넘기고요. 그 다음 x 세제곱을 a로 y 세제곱을 b로 z 세제곱을 c로 치환해주면 a, b, c의 나누기 3 이게 뭐예요? 세수의
산술 평균이죠, 맞지? 이 세수의 산술 평균이 그다음 이거는요. 세제곱근 A 곱하기 세제곱근 B 곱하기 세제곱근 C 이렇게 될 테니까 세수의 뭐가 돼요? 기하 평균이 되겠죠, 맞지? 자, 참고로 이제 줄기차게 좋네. 참고로 기하 평균이 왜 이렇게 되는지 그 감이 잘 안 오죠. 기하라는 말이 뭐예요? 근데 기하라는 말이 뭔지 알아? 기하? 기하가 뭐예요? 응? 기하가 뭐예요, 기하? 몰라? 기하학이라고 배우잖아. 응? 도형과 관련된 거. 이게요, 아무 뜻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찌기에 어찌하거든요. 어찌어찌 하라고. 이 학문 이름이 어찌어찌 학문이야? 그게 아니고요.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쓴 겁니다. 지오메트리. 중국말에 지오메트리 할 때 그 지오 있잖아요. 이거하고 가장 가까운 발음으로 갖고 온 가차자라고 하죠. 응? 스위스는 서서라고 하고요.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그 뭐야 오스트리아는 오지리 옛날 그랬어요. 네. 그렇게 했거든. 그래서 이게 아무 뜻 없습니다. 하여튼간에 발음 나는 대로 그냥 기하라고 한 거고요. 지오메트리입니다. 지오메트리인데 그러면 이때 이게 왜 기하 평균이냐 보여줄게. 봐봐. 아마 알고 있는 학생도 있을 거고 거의 몰랐던 학생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자, 이거하고 면적이 똑같게 하려고 합니다. 2개짜리요. 이거하고 면적이 똑같게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변의 길이를 얼마로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한 답입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 그러면 3개짜리는 뭐겠냐? 세 놈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변의 길이를 얼마로 해야 같은 부피를 가질까요? 라는 의미야. 알았죠? 그래서 xxx 그러면 x세제곱이 abc인게 x는 세제곱근 abc가 되겠죠.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알겠죠? 4개부터는요. 4개도 가능해요. 4개도 가능한데 4분의 abcd는 합은 뭐보다 크나 같으냐면 4제곱근의 abcd 4개. 근데 이거는 도형으로 표현 못해요. 4차원이잖아. 그래서 4차원인 거야. 알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세계를 벗어나는 거라서 그냥 관념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은 나중에 벡터가 4차원 벡터를 가지고 오면서 바로 증명이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계속 가봅시다. 이때 x와 y와 z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니까요. 이 산술 평균, 기하 평균 간의 관계는 A, B, C가 모두 같을 때 성립이 됩니다. 얘는.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P. 쌤 저는 기하를 하나도 못해서 상관없어요. 그냥 들어보세요. 별거 없어요. 봐봐요. 이왕 나온 김에 설명도 살짝 해줄게. P가요. 성분이 3개예요. 사실은 요것도 지금 현재 기하 교육 과정에서는 3차원 벡터는 빠졌습니다. 네, 빠졌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봐봐요. 이렇게 있는데 이거의 위치 벡터를 각각 P 벡터, Q 벡터라고 하면 그 성분이 이렇게 3개가 있는 겁니다. 성분이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그랬을 때 내적은 이렇게 계산한다고 합니다. P 벡터와 Q 벡터에 이렇게 씁니다. 이거 내적. 알겠죠? 그래서 벡터의 계산에 있어서는 점을 곱하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내적이 있고 외적이 있어서 그래요. 이건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내적은요. 근데 진짜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정말로. 자, 봐봐요. 벡터 A가 있어요. 벡터 B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의 내적 벡터의 크기입니다. 이거는 스칼라 양이에요. 스칼라와 벡터는 뭐가 벡터는 방향이 있는 거고요. 스칼라는 오로지 그 크기만으로 계산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이게 작용면이야. 물리에서 작용면인데 이 힘이 이 작용면에 어떤 크기로 반영이 되냐 하면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사형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형된 거.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요. 요 사형된 크기 있죠. 요 사형된 크기가 뭐겠어요? 벡터 A의 원래 크기에서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만큼의 크기로 반영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작용면에서의
1의 크기는 1의 양은 이렇게 됩니다. 벡터 A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에 그 다음에 벡터 B의 크기 이렇게. 그래서 벡터 A 곱하기 벡터 B의 크기의 코사인 세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사양시켜도 마찬가지예요. 봐봐. 이거를 요 똑같은 상황을 반대로 요렇게 사양시켜도 마찬가지겠죠. 요렇게 사양시켜도 봐봐. 여기는 벡터 B의 크기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요. 원래 이쪽의 크기는 벡터 A 이렇게 될 거니까 요것도 곱하면 역시 똑같은 결과는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환법칙 성립된다고. 알겠지? 예, 결국은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아, 벡터의 내적은요. 두 벡터의 크기의 곱에다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의 코사인 값을 곱하면 되는구나. 알았죠? 야, 그러면 생각해봐봐. 누가 더 크게? 요게 더 크게, 이게 더 크게. 봐봐. 벡터 A, 벡터 B에서 벡터 A 곱하기 벡터 B 얘가 더 크게, 얘가 더 크게. 만약에 양수라고 치면요. 봐봐. 이거의 범위를 구한다고 치면 딱 이거겠죠. 그래 안 그래요? 맞지?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내적의 절대값은 뭐를 벗어날 수 없겠슈? 두 크기의 곱을 벗어날 수 없겠죠. 됐지? 이거를 실제로 성분으로 계산해야 하면 됩니다. 성분으로 계산하면 바로 이 부등식이 성립이 돼요. 그게 바로 쿠시 시발츠 부등식인데 보세요. 봐봐. 벡터 A가 3개짜리 갑시다. 네. 3개짜리 갈게요. 벡터 A가 A1, A2, A3 그 다음에 벡터 B가 B1, B2, B3 라고 할 때 내적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같은 성분끼리 성분으로 표현됐을 때 같은 성분끼리 다 곱하고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A1, B1 그 다음에 A2, B2 그 다음에 A3, B3 요게 바로 내적이고요. 이거의 제곱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 제곱되고요. 이게 크게 나왔습니다. 뭐보다 크게 나왔냐면 자 벡터 A의 크기는요. 원점에서부터 2점까지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A1 마이너스 0의 제곱 그 다음 A2 마이너스 0의 제곱 그 다음 A3 마이너스 0의 제곱 이게 바로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은 바로 뭐가 되냐면 B1 제곱 그 다음 B2 제곱 B3 제곱 이렇게 알겠죠? 나중에 어차피 또 한번 반복할 건데 잠깐 그냥 얘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 있는 설명들 충분히 이해되시죠? 뭐라고 했냐면 그 요식이 딱 나오죠. 두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그거보다 크게 나갔다. 그래서 이 벡터의 내적의 제곱보다 크게 나갔다. 그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자, 코시 시발츠 부등식 3개짜리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잘 보세요. 먼저 좌변에는 이렇게 제곱의 합이 붙습니다. 제곱의 합이 붙고요. 그 다음 얘도 제곱의 합이 붙어요. 그 다음 우변에는 뭐가 붙느냐 하면 제곱식이 아니라 뭐시기의 제곱이에요. 뭐시기의 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즉 같은 성분끼리 곱한 거. 요거의 제곱입니다. 실전에서는 이 식을 생각합니다. 실전에서는 자 보세요. 봐봐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은 뭐보다 크게 나왔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Z의 전체 제곱.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의미예요. 자, 봐봐. 이거는 개수, 얘는 개수 처리한다.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요 괄호를 메꾸는데 여기는 1차식 XYZ에 가는 1차식 변수의 1차식의 제곱하고요. 여기는 2차식의 합 만들어주면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여기는 뭐 조절한다고? 앞에 개수 맞춰주면 돼요. 한번 나중에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등호는 언제 성립되느냐? 자, 생각해봐봐. 이게 이 내적이 그 크기의 곱과 같아지는 상황이 언제겠어요? 언제겠어? 이 코사인 세타가 얼마일 때? 1일 때겠죠? 그지?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알겠죠? 그 말은 두 벡터가 평행하다고 하고요. 평행하다고 하는 관계는 이겁니다. 요거 분의 요거, 요거 분의 요거, 요거 분의 요거가 그 비율이 같으면 평행한 거야. 됐지? 예, 그래서 요게 등호 성립 조건입니다. 아마 코시 시발제 부등식에서 분명히 배웠던 내용일 거예요. 이거는. 자, 논제 1번 빨리 풀어보세요. 논제 1번. 뚜껑이 없어요.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의 상자가 건널비가 75라고 합니다. 그때 가 부등식 산술평균 기하평균 부등식을 이용하여 부피의 최대값 구해보세요. 왜 그래 조니? 응? 니도 하 할 일이 아닌데 니도 똑같이 울잖아. 옆에 같이 울었잖아. 잘하고 있어. 빨리 해봐 계속. 뭐 가로 세로 높이는 x, y, z 잡으세요. 그래도 지금 수학은 범위 엄청 빠진 겁니다. 옛날에는 막 복소평면도 배우고 회전변환도 배우고 행렬 다 배우고 행렬과 벡터 연결하고 그랬는데 대학교에서 배우는 과정 거의 다 배웠는데 선형대 수학은 거의 다 배운 것 같아요.
됐죠? 그럼 논제 2번까지 같이 갈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논제 1번. 논제 1번 같은 게 뚜껑이 없으니까 이렇게 XYZ라고 했을 때 여기 표현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밑판은 이때 위판은 없습니다. 그래서 XY 그 다음에 오른판 왼판 두 개씩 있고요. 그 다음에 앞판 뒷판 두 개씩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텐데 이거에 나누기 3을 해주면 걔가 바로 이 수와 이 수와 이 세 수의 산술 평균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산술 평균은 항상 기하 평균 이 세 수의 곱의 세제곱근보다는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정리를 하면 4 곱하기 x, y, z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요거 양변 세제곱을 하게 되면 5의 6제곱 4분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 y, z의 제곱은 4분의 5의 6제곱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따라서 x, y, z 부피죠. 이 부피는 2분의 125 그러니까 2분의 5의 세제곱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됐지? 단 이때 등호 성립 조건 한번 봅시다. 가로와 세로와 얼마로 해야 되는지 보자. 이때요. 이 등호가 성립되는 상황은 x 곱하기 y 곱하기 z가 2분의 125일 때고요. 그때 이 세수가 이 세수가 모두 같은데 얼마로? 25씩 같으면 되겠죠. 왜냐하면 세 개를 합쳐서 똑같이 합쳐서 75가 돼야 되니까 나누기 3씩 해주면 25씩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x 곱하기 y가 25니까요.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z가 나오죠. 2분의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yz가 25니까 yz는 2분의 25라서 yz 2분의 25를 대입하면은 x가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대입을 하면 y는 5가 됩니다. 따라서 x가 5고 y가 5고 그 다음에 z가 2분의 5일 때 저 값이 최소값 가집니다. 됐나요? 부피의 최대값 가집니다. 부피의 최대값 2분의 125를 가집니다. 그 다음 논제 2번 갈게요. 논제 2번 뭐라고 했냐면 x제곱 플러스 3y제곱 플러스 8z 이퀄 1이라는 조건이 주어지고요. 이때 x 더하기에 9y 플러스 8z의 최대 값 한번 구해보라고 합니다. 이때 세항수 그리고 그때 최대일 조건도 한번 구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아까 이거 코시 시바르츠 분동식 쓰는 거고요. 그때 몇 개짜리입니까? 하나, 둘, 세 개짜리입니다. 맞죠? 세 개짜리고. 그러면 일단 이렇게 쓰라고 했어요. 괄호 제곱, 괄호 제곱, 괄호 제곱 곱하기에 그 다음 괄호 제곱, 괄호 제곱, 괄호 제곱 이렇게 하고요. 이게 뭐보다 크 나왔다? 뭐시기의 제곱. 됐죠? 이렇게. 자, 하나씩 넣어 봅시다. 얘는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지금 변수가 포함된 저 2차식의 합은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야죠. 그지? 그러니까 여기 뭐 넣을까요? x. 그 다음 여기는요. 전체의 제곱입니다. 전체 제곱. 뭐의 전체 제곱이에요? 루트 3y의 전체 제곱. 그 다음 8z는요. 루트 8z의 전체 제곱.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이 식은요. 목적 시기에는 이쪽으로 가야겠죠. 이게 변수에 관한 1차식이잖아. 1차식이니까 완전 제곱식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개수 조절입니다. 자, 여기 뭐 들어갈까요? 얼마 들어가겠어요? 요렇게 곱해서 이거랑 같아야 돼요. 얼마? 1. 그 다음 여기는요. 요거랑 곱해서 저거랑 같아야 돼요. 얼마 돼요? 3루트 3? 그죠? 네. 3루트 3. 그 다음 여기는요. 얼마예요? 루트 8이니까 8 되려면 여기 루트 8. 이렇게 개수 조절한다고. 알겠지? 이 순서대로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식이 얼마예요? 문제에서 1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이거 계산하시면 1 더하기 27 더하기 8, 36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테니까 x 플러스 y, 9y 플러스 8z는 그 최대값을 얼마로 하겠습니까? 6으로 하겠죠. 이게 36이니까. 자, 이때 등호는 최대가 되는 조건은 뭘까요? 최대가 되는 조건은요. 이게 되겠죠. 자, 요겁니다.
X 성분, Y 성분, 그 다음에 Z 성분, 요거의 비율이 같아야 한다. 즉 1분의 X 이퀄 3루트 3분의 루트 3Y 이퀄 루트 8분의 루트 8Z. 이게 모두 같아야 되고요. 이때 모두 같은 이 숫자의 크기를 K라고 한번 둬보세요. 그럼 이게 좀 더 편합니다. 계산하기가 편해요. 그러면 X 자리 이거 봐요. X는 K고요. 그 다음에 Y는 3K고요. 그 다음에 Z는 K죠. 자, 이거를 어디다가 다시 대입을 하냐? X 플러스 9Y 플러스 8Z. 아까 여기다 대입해도 돼요. 여기다 대입합시다. X제곱 더하기 3Y 제곱 더하기 8Z제곱이 1이다에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K제곱. 그 다음 9K제곱. 27K제곱. 그 다음 K제곱, 8K제곱. 이렇게 되니까 K는 양수일 때 뭐예요? 36분의 1이니까 K는 6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X는 6분의 1이고요. 그 다음 Y는 3 곱하기 6분의 1, 즉 2분의 1이고요. Z는 6분의 1. 이 조건 하에서 최대값 가집니다. 알았죠? 네, 이렇게. 자, 이거 다 하신 분, 정리 다 하신 분은 논지 3번 풀어보세요. 논지 3번. 제가 다음 책에도 코시 시바르츠 부등식을 다른 대수적인 방법으로 증명하는 거를 그 책에 실어놨으니까 그때 다시 할게요. 알았죠? 이거는 벡터적인 방법으로 증명을 아까 제 시문에 나온 건 벡터적인 방법으로 증명을 하는 거고, 그거 말고 대수적인 방법으로 2개짜리면 2차 함수, 3개짜리면 어쨌든 다 2차 함수의 최소값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풀라고 할 때 이거 안 좋다고. 좋지 않아요. 응? 뭐라도 해봐. 응?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문제 조건을 그림에다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뭐를 구해야 되는지 생각을 한 다음에 문자로 두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죠. 문자로 두는 거.
문자는 최소한으로 두는 게 좋긴 하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뭐냐면 건널비를 최소로 하는 직원뿔의 높이이기 때문에 높이 h를 문자로 당연히 둬야겠죠. 그리고 뭐를 하나 두면 더 좋을까요? 반지름,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스몰 r로 두면 좋겠죠. 그지? 일단 이렇게 두시고 건널비에서 밑면에 원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 달리지 않아요. 달리지 않고요. 그랬을 때 요거 요 호의 길이 얼마예요? 지금 r로 뒀으니까 호의 길이는 2파이 r이 될 겁니다. 호. 이 부채꼴의 면적을 건널비라고 하는 건데 이 부채꼴의 면적에 있어서 호의 길이는 이거고요. 여기서는 모선의 길이이면서 여기서는 이 부채꼴의 반지름이 되는 거. 이 모선의 길이가 여기서는 반지름의 길이죠. 이 모선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루트의 h제곱 플러스 r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대상식은 건널비 S 대상식은 일단 두 개의 문자를 한번 표현해 봅시다. 얼마입니까? 2분의 1에 그 다음에 r 요거 루트의 h제곱 플러스 r제곱 하고 그 다음 이렇게 맞죠? 2분의 1rl 기억나시죠? 응?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샥샥 날아가고요. 결국 파이 곱하기에 루트의 h제곱 플러스 r제곱 곱하기 r 이렇게 될 텐데 일단은 두 개의 문자로 표현을 했다. 맞지? 했는데 이 두 문자끼리 관계 h와 r의 관계 다시 이 단면도로 봅시다. 이 h와 이 r의 관계 보이시나요? 닮음 보여요? 닮음? 네, 이렇게 닮았죠? 삼각형 AOH랑 닮았죠? 삼각형 ACM이 닮았지. 그래서 이 닮음비로 했을 때 OH분의 즉 1분의 H-1이 되겠죠? 또 써줄게. OH분의 그 다음 AO 이거의 비율은요. 그 다음 MC분의 뭐가 되죠? AC가 되겠죠. 그래서 OH가 얼마예요? 1이죠. 1분의 AO가 얼마입니까? H-1이고요. 그 다음 MC가 R이죠. 그 다음 AC가 루트의 H제곱 R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게 관계식입니다. 그러면 이 루트 나오는 꼬라지는 별로 좋지 않으니까 H제곱 R제곱은 일단 R 곱하기에 H-1이어서 여기다 반영을 해주면 이 식이 이렇게 변하겠네요. 이렇게 요거를 대입을 해주면 좋겠죠. 루트보다는 이게 낫잖아요. 그 다음 또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누구 하나는 소거시켜야 됩니다. 봐봐요. 파이 r제곱 곱하기 h-1에서 한 개는 소거해야 되니까 요거 제곱해서 관계식, 집중적인 관계식 한 번 더 만들어 봅시다. h제곱 더하기 r제곱은 이렇게 제곱하면 r제곱 h제곱 마이너스 2h 플러스 1 이렇게 될 테니까 우변이 r제곱 h제곱 마이너스 2hr제곱 플러스 r제곱 이렇게 되겠죠. 좌변이 h제곱 r제곱 그래서 r제곱 r제곱 뒤지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뭔가요? r제곱은 h제곱 마이너스 2hr제곱은 h제곱이니까 r제곱은 h제곱 마이너스 2h분의 h제곱 그런데 h로 나눌 수 있죠. h 양수니까 그죠? 예. 그래서 h로 나눠주면 h-2분의 h 이렇게 되겠네요. 그거를 여기다가 싹 대입을 해주면 문자 한 개로 통일하는 것까지는 성공. 단 항상 치환하거나 소거할 때 꼭 이거 알았죠? r제곱은 애초부터 양수죠? 그지? 그러니까 얘가 양수니까요. 이것도 양수가 돼야 되고 즉 h는 2보다 커야 됩니다. 아니면 원래 조건에서도 봐봐요. 이 9가 지름이 2니까요. 9의 지름보다는 h가 높아야겠죠? 그지? 그렇게 되고 자 어쨌든 요 조건 하에서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서 물론 뭐 할 수 있죠? 당연히 미분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요 뒤에 답지는 미분해서 풀었는데 그러지 말고 이 조건에 맞게 다르게 한번 풀어봅시다. 자, 파이에 h-2에 h제곱 마이너스 h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 분자식을 분모로 나누어 봅시다. 분자식은 h-2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일까요? h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 해주면 되겠죠.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 봅시다. 이렇게 분리해주면 하트 모양 이렇게 시작하고 여기는 뭐가 되냐면 h 플러스 1 더하기 h 마이너스 2분의 2가 됩니다. 이제 어떻게 변형해야 되는지 보이지? 어? h 마이너스 2가 양수거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나누면 되겠어요? 상수는 얼마든 조절할 수 있거든요. h 마이너스 2 하고 h 마이너스 2분의 2로 만들어 준 다음에 얘를 이렇게 변형해야겠죠? 여기다 더하기 추가로 얼마 해줘야겠습니까? 3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최소값이 얼마냐? 파이 곱하기에 루트 쫙 괄호 열고 h 마이너스 2 곱하기 h 마이너스 2분의 2 하고 더하기 3. 그러니까 샥샥 하고 얼마요? 그 최소값은 얼마? 파이 곱하기에 루트 2 플러스 3. 이게 최소값인데 문제는 최소이게 하는 최소이게 하는 h값이 중요한 거죠. 지금 문제는 그죠? 그럼 이 최소값 등호가 성립되게 하는 h값은 어떤 조건 하에서 걸립니까? 요거랑 같아야겠죠. 맞지? 그래서 h-2는 h-2분의 2와 같아야 되니까 h-2의 제곱은 2 따라서 h-2는 루트 2 뿔마긴 한데요. 요것만 답입니다. 왜냐하면 h가 2보다 커야 되니까. 알겠죠? 네, h-2가 뿔마 루트이긴 한데 그 중에서 플러스만 돼야 된다고. 그죠? 이게 답이겠죠. 됐지? 자,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야, 2번 쉬었으니까. 됐죠? 진짜 질문할 거 좀 질문 좀 해요. 그냥 하고 넘어가지 말고. 확실하게 모르는 건 꼭 질문하세요. 개별적으로. 요거 답지 뒤에 답지에 나오는 미분 방법 말고요. 이 방법 써주세요. 꼭 여기 써놔.